유튜브 러비다또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PC 하드웨어 관련 지식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그래픽카드의 오버클럭 그리고 언더볼팅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CPU 오버클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이라든지 언더볼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익숙할지 몰라도 아마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오버클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CPU 오버클럭을 아는 분들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GPU 오버클럭도 CPU 오버클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GPU 오버클럭을 하는 이유는 그래픽카드가 가지고 있는 유효 성능을 끌어내서 제품의 기본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제품이 가진 유효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수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제품이 가진 원시 성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제품의 수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CPU라든지 GPU라든지 오버클럭은 어쨌든 제품이 가진 이 수율의 영향을 받고, 이건 또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뽑기 운에 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카드의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그러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오버클럭에 사용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프터버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버스터라고 하는 그래픽카드 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설치한 프로그램, 특히 이제 애프터버너 그룹 같은데 디자인이 다르다면 요 밑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메뉴를 끝까지 옮기신 다음에 UI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킨 설정인데 이 스킨을 지금 보이시는 요걸로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킨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메뉴 디자인이 바뀌면 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동일 스킨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은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클럭과 GPU 클럭을 표시하고 있고, 우측은 온도 그리고 GPU의 전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이 프로그램 메뉴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접하셨다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중앙에 있는 파워 리미트와 그 다음에 템퍼러처 리미트, 그리고 이 코어 클럭과 메모리 클럭, 요 네 가지 항목입니다. 자, 먼저 파워 리미트와 템퍼러처 리미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파워 리미트만 움직여도 밑에 템퍼러처 리미트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잡고 끝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픽카드의 기본 전력 제한값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올려주면 오버클럭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용이하게 되겠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단에 있는 코어 볼테이지, 그러니까 코어 전압값은 그냥 두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손대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련된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오버클럭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수습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손대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건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방법은 상당히 쉬운데요. 먼저 이 컨버스터를 여기 어떤 거를 할지는 뭐 이렇게 막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위에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행시킵시오. 컨버스터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컨버스터가 지금 돌고 있고 그래픽카드에는 지금 상당히 부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오버클럭은 실시간으로 클럭 값을 조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애프터버너 중앙에 있는 이 코어 클럭을 이제 손 댈 건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후 수치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컨버스터 벤치가 돌아가면서 애프터버너에 나오는 수치 중 이 GPU 클럭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코어 클럭을 조금씩 올릴 건데요. 저는 30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 입력하면 이렇게 플러스 30이라고 표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적용을 시켜 볼 건데요. 애프터버너 하단을 보면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코어 클럭이 플러스 30이 증가가 된 겁니다. 애프터버너 좌측에 GPU 클럭을 보면 수치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버클럭이 잘 먹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좌측의 컨버스터 화면을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 지켜봅니다. 화면 그래픽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상한 깜빡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생긴다든지 어쨌든 비정상적인 화면을 출력한다면 해당 오버클럭 수치는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 오버를 한 수치를 다시 낮춰줘야 됩니다. 자, 혹은 뭐 완전히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뭐 다 통틀어서 오버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픽카드의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중앙 하단, 애프터버너 중앙 하단에 있는 요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초기화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만약 오버 실패가 되면 이렇게 초기화 시킨 후에 그 전 값에서 수정된 값으로 다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 30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에서 추가로 30이니까 이 숫자 자체는 6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6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럭 값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버스터 화면을 한 1, 2분 정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치를 점점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30씩 올라가니까요. 30, 60, 90, 120 이런 식으로 수치를 계속 올리면서 오버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기 직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를 한 거를 컬러풀 4090 넵튠 모델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플러스 240에서 오류가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를 올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오버 한계치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제는 내려가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플러스 30씩 올렸었죠. 240에서 오류가 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낮춰주면 되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10씩 내려갈 겁니다. 저는 240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40이었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씩 내려가니까 230, 뭐 210, 220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저는 220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오버클럭 수치가 일단 220이 제 그래픽 카드의 오버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픽 카드 오버 수치를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만약 이렇게 찾아낸 수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다, 혹시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값에서 조금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를 오버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PU와 메모리 요 두 가지 오버가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 오버를 먼저 진행을 한 후 메모리 오버는요 일단 놔두세요. 놔두고 GPU 클럭 안정성을 먼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한 후 이제 요 GPU 클럭 부분은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메모리 오버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메모리 오버도 GPU 오버하고 동일한데요. 아까 GPU 같은 경우는 뭐 30씩, 물론 이게 수치는 제 임입니다만 30씩 올렸죠. 메모리 오버는 100 단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잡고 100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뻗는지 안 뻗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다시 여기서 또 100을 더 올려줍니다. 방금 100이었으니까 100을 더 올리면 이제 200이 되겠죠. 200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적용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아까 GPU 했던 거하고 뭐 차이가 없죠. 만약에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모리의 어떤 오버 한계점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 다시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값으로 오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절해주고 나면 오버클럭, 내가 찾은 이 오버클럭이 상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프터본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 오버 값은 여기 우측 하단을 보면요, 요걸 클릭을 해주면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다가 프로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측 하단 보면 스타트업 하면서 윈도우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윈도우가 실행이 될 때 애프터버너가 자동으로 요 오버 값을 이제 적용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오버클럭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GPU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팬 소음이 또 증가되는 부분, 뭐 이거를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께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오버클럭이 제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안내드린 이런 오버클럭, 이 오버클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이제 가시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90 넵튠을 써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버클럭을 좀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프레임 기준 10프레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펑 2077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 기준 3프레임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배틀그라운드를 본다면 10프레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근데 또 사펑 2077을 보면 고작 3프레임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오버클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게임마다 이 보여주는 성능의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의 이 메리트가 뭐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굳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더라도 방법을 알고 계시면 뭐 조금 더 PC를 사용하는데 재미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좀 길어져서 사실 제가 그 언더볼팅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언더볼팅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에 제가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컬러풀 4090 넵튠 있죠. 이 모델의 팬소음에 대해서도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품 출시 후에서 계속 사용 중인데, 근데 저는 특별히 아직까지 팬소음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팬소음은 아무리 봐도 이제 케바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또 추가로 알아보니까 이 팬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간혹 불량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좀 이렇게 팬소음이 좀 심하다,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AS 접수하셔가지고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불량이면 그 펜을 교체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좀 다른 펜을 이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펜 뭐 편하게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AS 보증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사용하시다가 혹시 AS 접수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원래 있는 번들 펜으로 다시 바꿔만 주고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